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깐의 조정이 있었다고 그렇죠. 대표님 예, 보고 계신 그렇죠. 예,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많은 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식 빠진 거 보고 이때 사자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지나고 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적어도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분들의 가장 그 주된 내용이 지금 빠지는 게 일시냐 아니면 장기로 가는 거냐 했는데 적어도 지금은 일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의 하락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장우석 대표님 모시고 미국 주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미치다의 장우석이고요. 생긴 지는 한 8년 됐고, 제가 아마 대한민국 최고로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알기에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을 20년 사신 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니까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어, 고맙습니다. 8월 5일 날, 검은 월요일이다 해서, 그때 8월 2일 날도 그렇고,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했을 때 되게 많은 하락이 있었잖아요. 미국 주식이나 시장 네, 전반적으로 네. 하락이 컸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그날 그 급락할 때 사실 국내 매체들이 너무나 뭐 폭락이다 뭐 그다음에 미국 시장 끝났다고 많이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도 그때 폭락할 당시의 어떤 이유를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으로 해서 약간 추정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섹터에 따른 유입 자금 흐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 쪽이 월등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1번 장표입니다. 엄청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나 첫 번째 그림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미국도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레버리지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음. 레버리 ETF를 매수한 자금 흐름인데 역시 많이 매수하고 있다.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많이 수급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왜 급락했냐 하는 건데 제가 여러 가지 풀어본 결과 저희는 보통 이제 팩트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풀어본 결과 요 그림이 저 합당하다 볼 수 있는데 바로 요 그림입니다. 3번 장표인데 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주황색이 엔화고요. 엔화고 보라색의 반도체 업종의 지표인데 보시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빠진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추정하건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엔키리 트레이드가 좀 많이 돌려지면서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은 엔화 강세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정도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테크 많이 올라와서 오늘자 보게 되면요. 지금 하락을 거의 다 메꿨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실질 좋고 지표 좋고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현재 지금 엔캐리에 대한 그런 폭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네, 뱅크 오브 재팬에서 더 이상 엔화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엔캐리 맞죠. 맞습니다. 트레이드는 향후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그런 근거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부총재께서, 일단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사가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없을 걸로 보이고, 이거는 뭐, 제가 듣기에는 풍문이었습니다만, 그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그런 어떤 관계자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음. 사실은 워낙 엔화가 싸니까 많이 빌려가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갑자기 네. 올리는 바람에 약간의 아까 얘기했던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총재 말처럼 당분간 없을 걸로 보이니까 남아있는 그 장부만 보시면 좋은데 대략적으로 현재 지금 밝히지 않은 대충 그 짐작하는 장부는 약 30%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 물량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까 했지만 이미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별로 연행이 없을 걸로 보이고 더욱이 만약에 당분간 없다 한 일은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엔킬에 대해서는 약간 자유로운 게 아닌가 좀 더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은 엔캐리 문제는 앞으로 더 불거지지는 예, 않을 거라고 보면 않겠죠. 될까요?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아마도 네. 사실은 본인 자체의 국가도 수출이 주된 먹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수출도 어려워지거든요. 그 금리 네. 올리면. 그래서 여러 음. 가지 본국도 그렇고 또 다른 국가의 피해를 생각하면 당분간은 없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런 거에 따른 IBD 의견까지 동참한 다 보게 되면 없을 걸로 보인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예. 나스닥이 한 15,000대까지 빠졌었잖아요. 8월 5일 날. 그렇죠. 예. 그렇게 빠진 거를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대한 조정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렇죠. 그렇죠. 하락 추세 반전으로 보기는 힘들까요? 전혀 어렵죠. 왜냐하면 하락 반지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표가 망가져야 되고 시작이 네. 안 좋아야 되는데 일단 지표는 어제까지 나왔던 소액 판매가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는
다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한 4번 장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미국의 현재 상황인데요. 네. 보고 있는 S&P 500에 대한 이익과 매출과 현재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 설명드리면, 보고 있는 현재 그림상, 매출은 4.6%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EPS는요, 11.5%, 마진은 11.1%로 보는 어떤 그림에서 보게 되면 2년 동안에 최고치 찍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하면 아까 말씀하신 하락은 그냥 단순 하락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많이 자금이 들어와서 조금 이익 실현한 게 아닌가 정도 파이 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지금 보니까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너무 뜨거운 게 장점이 아닌가 싶어서 경기 지표 그다음에 아까 했던 실적을 감안하면 약간의 빠진 것은 아까 했던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네. 버핏도 애플 주식의 한 반 정도를 정리했고 3분기에 더 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던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버핏 책도 제가 썼습니다만 버핏은 어떤 행동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안 하거든요. 본인이 뭐 팔았다, 샀다. 근데 네. 보통 본인이 안 하고 있는데 주변 분들이 막 그런 기사를 흘리고 하는데 한국도 보게 되면 뭐 버핏이 판 게 뭐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혹은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팔았다 하는데 절대 그런 사실이 없는 거고 제가 추정하건대 지금 팔았던 이유는 보통 버핏은 주가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그런 걸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준비한 5번 장표를 보시게 되면 버핏이 애플을 가장 많이 보여다 팔았는데 애플을 반 팔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하얀색표입니다. 애플 주식을 판 게 보면 이게 하얀색표가 일단 애플을 매수한 시기인데 보시면 하얀색 그림이 애플이거든요. 네. 지수보다 몇 배 더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그냥 충분히 팔 수 있는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거의 음. 제가 보는 7배 수익이 난 건데 애플 사고 나서 충분히 팔 수 있는 구나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을 만약에 손해보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을 판 것은 아까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많이 이익이 나면서 팔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행보를 보이는 것도 약간의 주식을 갖고 보유한 다음에 어떤 버블을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버블을 감안해서 판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애플 판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만약 버핏이 진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팔았다 그러면 아마 다 팔았겠죠. 다 팔았는데 일단은 많이 이익 난 걸 팔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너무 이렇게 나오지 않은 기사를 부풀린 게 이번 사태의 문제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2분기에도 계속 좀 팔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네, 3분기께 이제 4분기에 나오잖아요. 뭐 13F가 그렇죠. 또 예. 나올 텐데, 그때도 애플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다고 보면, 이제 애플을 좀 다 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다 팔아도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고 왜냐면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애플이 AI 쪽에 약간 뒤쳐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그 과거처럼 혁신이 좀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 팔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나왔던 폼13 F라고 하는 주식 변동 보유분을 보게 되면 네. 그냥 반 팔고 정도 아직까지 반 남겨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만약에 필요한 버핏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팔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 애플은 버핏만 판 게 아니고 실제 국민연금도 팔았기 때문에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IB 기관들도 좀 파는 게 아닌가 정도는 그냥 어떤 뭐 많이 이익 난 걸 팔았다고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부터 사기 시작했으면 8년 동안 7배 수익 봤으면 좀 부분 익절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오히려 정상이죠, 정상. 7배 본 네. 수익을 좀 팔고 이익 실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더 갖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상한 게 아닌가? 원래 음. 버핏이 그렇게 어떤 성장주를 오래 보유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팔 음.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국내에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뭔가 우려를 키우는 어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내용일 뿐이지 사실은 이 내용도 왜 팔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팔았다 보기 네네. 때문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많이 이익 난 걸 판 게 아닌가 정도가 추정이 가능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버핏이 계속해서 현금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뭐 네. 2018년, 19년부터 계속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대, 역대 최대, 역대 최대 그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버크셔에서웨이는 경기 침체 쪽을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버핏의 여러 가지 내용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버핏은 미국 경기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한 번도 우려한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음, 적어도 제가 봤던 버핏의 어떤 그런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하면 미국 경기를 우려하겠다기보다는 약간 걱정한 것은 약간 버블의 걱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네. 보고 있는 6번 장표를 보게 되면 버핏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 비중인데 결국 이런 게 만든 것 같아요. 현금을 많이 확보한 상황이 됐죠. 아까 얘기했지만 안 먹었으면 팔 필요가 없는데 많이 드셨으니까 판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익 실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표에 보이고 있는 현재 현금 자산이 2,769억 달러로 굉장히 큰 자산을 보여주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2,769억 달러를 그냥 은행에 넣는 게 아니고 단기 국제에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겠지만 연준보다 더 많은 단기 국채를 보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드신 것을 이익 실현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투자할 기업을 찾는 게 아닌가 정도로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도 버핏은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이니까 아까 얘기한 경기 침체는 우리가 생각한 어떤 우리 추정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는 다음 그림이 7번 장표인데 그럼 왜 팔았냐? 바로 요건데 보통 버핏 지표라고 하고 있는 그런 표인데요. 미국 시가총액이 GDP의 2배가 넘어가면 이분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분인데 딱 보시면 음,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 녹색 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빨간색 부분이죠.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저평가에 사고 고평가에 파는 너무 당연한 매매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뭔가 다시 경기 침체, 다른 걸 갖고 오기에는 이유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역시 버핏이 생각하고 있는 약간 과열된 부분을 이용해서 판 게 아닌가 정도 파악이 더 가능할 보입니다. 네. 주식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게 과열이라는 거는 누구나 사실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맞죠.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사실 대표님은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이제 라이브 하면서 가장 받는 질문의 많은 빈도가 바로 그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그 방법을 알면 저나 대표님이나 이런 방송 안 하고 어디에서 매매하겠죠. 근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만의 어떤 철칙 내가 보기에 어떤 상황이 오면 약간 과열된 부분을 미리 체크해 놓고 그 부분에 오면 주식 판다는 그런 자기만의 원칙은 되게 중요해 보이는 말씀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부분들은. 지금 뭐 요즘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이슈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많이 찾고 있는데 저가 보기에는 물론 중동 분쟁도 있습니다만 그건 약간의 좀 먼 얘기니까 소비에 대한 부진이 그나마 좀 숨어있는 악재가 아닌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8번 장표를 보시면 이걸 딱 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숙박 예약도 혹은 옆에 있는 항공 예약도 옆에 있는 크루즈 라인 예약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인데 일단은 이건 뭐냐면요.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내가 원하는 여행을 예약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그런 관련한 그림인데 전부 다 방문자 수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네. 방문 안 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여행도 그다음에 항공 여행도 크루즈나 여행까지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렇게 여행까지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정도 파악하는 게 가장 두려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미국은 GDP의 10%가 소비거든요. 네. 소비가 빠지는 게 가장 두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잠깐 보면 야 지금은 약간 휴가식 기간이니까 웹사이트 방문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다음 9번 그림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9번 장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신용카드에 대한 부채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빨간색입니다.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예금 잔고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미국의 국민들은 저축은 반환하고 신용카드 연명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소비가 더 안 좋아지고 조금 더 문제가 커지면 약간 숨어있는 내가는 어떤 신용카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소매 판매도 약간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 월마트였는데 월마트 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원을 보게 되면 진짜 미국이 소비가 안 좋은 건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씻기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소비에 따른 부진이 가장 우려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실업률이 4.3%였나? 좀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던 것 같거든요. 실업률, 고용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고용도 저희가 보고 있는 주간 실업수당 시장 건수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가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게 아마 지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네. 나왔는데 결국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약간의 잠깐 나왔던 일시 현상이 아니었나 싶고 사실은
실업률 4.3%면 거의 아직까지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음, 글쎄 그때도 보면 신규 일자리 조금 미스한 걸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한 게 아닌가 싶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통틀어서 가장 좋은 고용 지표 갖고 있는 게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또 네. 추가적으로 미국만 하나의 특징인데 미국에 또 이민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의외로 노동력이 풍부한 게 또 미국이라서 지금 적어도 고용 지표를 갖고 뭔가 우려하기에는 숫자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별로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너무 건강하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업 예, 청구 실업수당, 건수가. 예, 건수, 예. 네. 건수 보니까 계속해서 좀 예상치보다 내려오고 있죠. 하회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내려오는 네.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네. 실업자가 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보시는 그림의 그런 것들은 뭐 물론 중요하지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참여율인데, 일자리 참여율이 64.5%로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론 아까 봤던 실업자도 있지만, 일자리 참여수를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고용지표 갖고 문제가 없다고, 문제와 함께로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참여수가 좀 감소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문제 없는 지표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고용지표가 고용지표니까, 글쎄, 걱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정도 파악합니다. 네. 그럼 지표로만 보면은 다 좀 미국 경제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8월 5일이랑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 사실 좀 이유를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유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저희도 막 짐작 반, 그 다음에 기사 반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네. 테크에 따른 매수가 엄청 너무 높았다. 왜냐하면 음, 금융권까지 많이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네. 그걸 갖고 있다가 사실은 이익실 하려고 하던 그 세력들이 갖고 있다가 NKT가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분들이 주식을 판 거를 보고 물량이 물량을 불러오는 그런 산상을 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테크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테크 쪽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까 봤던 수급이 나빠진 게 전혀 없거든요. 여전히 매수하고 음, 있고 실적이 네. 좋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냥 잠깐 어떤 세력의 주식을 팔았고 같이 판 게 주가를 폭락시킨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고 있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엔비디아였는데 네. 엔비디아가 거의 하락폭을 거의 약 80% 회복했거든요, 지금은. 음, 그래서 지금은 지금 2주 만에 지나고 났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과거에 나왔던 하락폭, 변동폭,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 아까 얘기했던 경기 침체가 몇 년 전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아까 잠깐의 어떤 매도가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파악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깐의 조정이 있었다고 대표님은 그렇죠. 예, 보고 계신 그렇죠. 예,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마 제가 흐름은 되게 좋을 아니고 것 같고. 네. 지금 미국 주식을 다루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일시였구나라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그 음, 당시에는 몰랐죠. 보통 많은 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식 빠진 거 보고 이때 사자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지나고 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적어도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분들의 가장 그 주된 내용이 지금 빠지는 게 일시냐 아니면 장기로 가는 거냐 했는데 적어도 지금은 일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의 하락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때는 익절하는, 수익 실현하는 물량과 그리고 그렇죠. 엔캐리 네. 트레이드로 인한 네, 자금 빠져나가는 수급 문제로 어, 보는 게 진짜 타당하다는 좋은 질문인데요, 말씀인가요? 네. 대표님. NK 트레이드 쪽에 들어왔던 자금도 팔았지만 대부분 다 이익을 보고 팔았기 때문에 그냥 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절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락이 가장 아팠던 게 7월 16일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7월 16일 최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잠깐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커진 것뿐이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표, 그다음 시점까지 나쁜 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냥 우리가 봤던 드신 분들이 파고 나갔던 그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배가 아니니까 그것만 구분하시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네. 현재 그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퍼가 한 19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위 내에 있긴 한데 좀 네. 상단 근처에 있는 퍼라고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5년 평균 S&P 500 평균 PR이 21배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19배 혹은 최근에 주가 올라온 거 반영하면 20.5배 하니까 좀 네, 높은 거 네. 맞는데 사실은 이제 퍼가 높아진다는 것은 또 성장할 수 EPS가 또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 또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한국을 비롯한 중국 같이 퍼가 낮은 국가들 EPS 안 커지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감안한 PR 높아지는 거는 충분히 용인이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9월 달이 금리나 가능해지면 아마 멀티플 더 줄 거기 때문에 퍼는 아마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상단이 22배니까 22배까지는 충분히 용인이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배까지는 버블이 아니니까요.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것도. 네. 앞으로 그러면 EPS는 S&P 500의 전반적인 EPS나 퍼는 낮아지고 EPS는 높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현재 EPS가 S&P 평균 250달러 네, 곱하기 멀티플하면 답이 나오는 지수가 나오는 거죠. 네. 하반기 270달러고요. 내년은 300 이상 보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계속 높아져요. 이거는 여러분 팩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미국 하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거 안 보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EPS 보시고 멀티 보시면 지금 적정한 주가로 움직이고 지수까지 적정하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은 버블이 아닌 걸 느낄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주가만 보기 때문에 높다고 하는 건데 절대 높은 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PR을 감안하면. 그럼 올해 하반기 실적 예상치나 내년 상반기 실적 예상치는 어떻게 알 수 있으신 거죠? 팩트셋 기준 자료가 나오죠. 팩트셋은 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간마다 자료를 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실적을 가장 잘 분석하는 기업인데 근데 주간마다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무료입니다. 무료 심지어 무료인데 보통 그걸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셔갖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자 오늘자 보게 되면 오늘 봤던 기사를 보게 되면 현재 EPS가 245달러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 270 잡고 있고 내년 초가 320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 것도 가까워지면 더 세부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300에 잡으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300을 잡으시면요. 포워드 EPS 300 잡고 만약에 멀티플 20을 잡으면 바로 지수가 6천 나오죠. 6천 나오면 지금 6천 포인트 감안하면 오늘 끝난 게 5,500포인트니까 싼 거죠. 싼 거죠. 싸거나 적정한 거죠.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한 245인데 네. 내년에 한 300 정도 보면은 네. 거의 한 20% 정도 1년 만에 상승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올라갈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AI죠. 인공지능이 음.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제가 두 번 경험했는데 놀란 게, 첫 번째 경험은 현재 증권사 역시 H100 칩을 사서 챗봇 살려고 그런다는 거죠. 왜냐면 음. 증권사가 H100을 산다?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지 않으면 증권사도 경쟁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챗봇이 불가능해서 한다는 거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나왔던 월마트 실적에서 월마트스 CEO도 월마트의 실적에 일조한 게 AI였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몇백만 개에 되는 상품을 AI가 도와줘 분류해서 그걸 발송까지 어. 한다니까 그 엄청나게 도와준 거 아닐까. 사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산업들이 AI의 덕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급증하겠죠.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AI 칩을 많이 구매하고 있으니까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AI 덕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내년까지 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뭐 조그만 기업까지 매수하면 당분간에 그 AI 인공지능에 대한 확산은 있을 걸로 보이고 그 수혜적 엔비디아니까 아마 관련 기업도 더 돈을 버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매그세븐이 시적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까 했지만 AI 칩에 가장 관련된 게 매그세븐이니까 또 시적을 주도하게 돼서 또 시적이 나빠질 일 없을 것 같고 인공지능 때문에 한 반 정도 올라가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 덕분에 EPS가 그렇죠.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하나 그림을 더 보면 더 도움될 것 같은데 10번 장표인데요. 현재 보고 있는 그림이 그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알파벳, 아마존, 메타까지 갖고 있는 이 하늘색표가 뭐냐면 AI 칩, 클라우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AI 칩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칩을 매수할 수 있는 그 캐패스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빅포죠. 빅포의 기업이 올해만 AI 그 클라우드 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AI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189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보게 되면, 워너베이스 220조 원을 투자하는 건데, 결국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왜 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더 올리는 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메타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메타가 이 AI 칩을 들어온 다음에 광고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실적을 올리는 요인이고, 아까 했지만 이런 기업 실적 올리면 또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또 엔비디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매거스는 다시 올려갖고 계속 실적이 돌아지는 순환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AI에 대한 그 버블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 조금 더 좋아지면 이런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나왔던 UBS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실적을 저를 올렸거든요. 상향시켰거든요. 그런 분을 감안하면 이런 AI 칩, 그다음에 아까 인공지능의 발전은 조금 더 이어지고 실적까지 좋아지는 모습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M7 만약에 미국 주식 투자하려고 하면 매그니피센트 7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모로. 포트에 적어도 미니멈 30%를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음,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하신 분들은 더 많이 갖고 있고 소수 몇 종목에 집중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 좀 안 좋은 거고 한 어, 30% 가져가시고 나머지 ETF 혹은 아니면 뭐 다른 것 하셔갖고 약간 분산이 좀 하시면 좋겠죠. 근데 그 대한민국 서학개이 분들은 이 분산을 가장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엔비디아든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종목도 그것만 가져가시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그 좀 분산만 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그거 약간 부담스럽고 저는 제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분산시키는 건데 그걸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으로 하되 나머지는 ETF 종목들로 채우면 안정성도 있고 성장성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30%는 우리가 알고 있는 봄스탁, 봄스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30%는 그 외 종목들, 흔히 얘기하는 뭐 금융주, 헬스케어 종목들, 산업재, 물론 안 하시죠. 안 하시는데, 그냥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30%가 ETF인데, ETF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수형 ETF가 있겠죠. 뭐, 스파이, S&P를 추정하는 스파이, 혹은 뭐, 다우를 추정하는 다이아 정도 가져가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이렇게 분산하기 쉽지 않고 한번 해놓으면 손이 안 갈 정도까지 완벽한 포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아마 지수에 따른 하락이 나와도 주가 안 보실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꼭 걱정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 몰빵하시거나 최근 음. 나오고 있는 ETF 뭐 레버리지 ETF가 많은데 그런 쪽 뭐 반도체 3배짜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포트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하신 분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장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의 몰빵은 좀 지양하시고, 그리고 레버리지 ETF들도 좀 조심하셔라. 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